안녕하세요. 남해TV 이태인입니다. 엊그제 태풍 말삭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요.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8월 23일, 지난달 23일 피항길에 오른 이후로 열흘 동안 배를 피항지에서 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레 올라오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야만 기항길에 오를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항천 앞바다는요, 며칠 전까지 적조가 얇게 이렇게 비추곤 했습니다만, 마이삭이 지나간 어제 제가 살펴봤더니 파란색으로 물색이 다시 되돌아와서 내심 기뻤습니다. 예년 이맘때가 되면 감성돔 탐사 낚시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그렇지 못하니까 몸이 지금 근질근질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하이선 태풍이 지나고 나면 문어하고 감성돔 탐사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탐사 소식은 다녀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낚시가 좋아서 기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낚싯배를 하면서 체득하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는요, 기여지 선정, 어떤 업 허가를 취득할 것인가, 또 배 구입 방법, 또 낚시 어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이런 순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기여지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최우선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낚싯배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자신들의 로망이다 하시면서 많이 부러워들 하십니다.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낚시라는 건 좀 한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말에 낚시꾼한테는 딸도 안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정도 중독성이 있으면서 자기 절제가 좀 힘든 취미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자신의 생업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생각이 틀려지죠. 바다를 또 사랑하고 낚시에 심취한 많은 분들께서 기여를 결심을 하지만 쉽게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일단 가족이 있고요. 자녀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차이와 교육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여 생각을 가진 이후로는 이런 게 별 문제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누워서 천리길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기여하기를 결심을 하게 되면 기여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보통 자신이 자주 낚시를 다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는 먼저 기여를 한 지인을 통해서 또는 친척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고 고민을 하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지역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싯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붙이기 전에 이미 보물섬 캠핑장하고 남해 카약 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웃도어 관련 전업을 한 상태였죠. 특히 남해 카약 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카야킹과 스탠드업 패들보딩을 통해서 이미 바다와 엄청 친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동력수상 레저 조종 1급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조그맣지만 인명구조선으로 배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사는 곳에 계절별 바다 상황을 어느 정도 체득해서 꿰뚫고 있었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를 결심하면 기여지 선정과 어떤 방법으로 주 수입을 올릴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기여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내용이 어족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중 놀지 않고 생업을 해야 하니까요. 계절별 어종의 어획량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기여 후보지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나눠서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 잡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아서 판매해서 주 수입을 올릴 거란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관광지니까 낚시 여행자들을 통한 수입을 최우선으로 잡았었고요. 어획물 판매 수입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어업을 영위하는 토박이 어부님들의 생존권이 달린 부분하고 충돌을 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물론 초보 어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고요. 주변 동네 분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타겟층을 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종을 사계절 잡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어획권은 자연 현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계절별 어종하고 수확량을 잘 살펴본 뒤 괜찮겠다 싶으면 그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 수입을 올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처럼 낚시 어선업을 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고기를 잡는 것을 주 수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병행해서 할 것인가.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요, 기어에서 필수적인 배를 장만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상양식업이나 기타 분야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모든 어선에는 업 허가가 있습니다. 업 허가가 없는 배는 레저용 선박이죠. 보통 연안복합, 통발, 자망 허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어주는 이 허가에 맞는 조법으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허가 모두 다 낚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낚시 어선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낚시 어선업은 허가를 가진 어민들의 어항기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죠. 결론은 레저용 배로 낚시를 즐길 수는 있지만 낚시 어선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업 허가가 있어야만 낚시 어선업을 할 수가 있고 면세율을 구입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어업 허가와 낚시 어선업은 지자체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발급을 해주고, 면세유는 수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이 또한 소정의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여를 하기 위한 준비 중에 참고될 만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배를 구입하기 전에 살펴볼 내용들 중에 어업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별 조법, 주변 시세, 그리고 제가 배를 구입했던 이야기를 담아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성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